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동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좀 드리려고 방송 시작합니다. 최근에 그 신문을 보면 아주 뚜렷한 특색 가운데 하나가 QR코드를 도입하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학원 출입에도 QR코드를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뭐 노래방, 게임방에도 QR코드를 도입하겠다. 뭐 어디에도 도입하겠다, 어디에도 도입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양반들이 QR코드를 선거에 도입해 가지고 재미를 한번 보더만은 이제 진짜 재미를 더 볼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R코드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참 이제 화웨이, 중국의 국영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루다가 중국의 내정 문제,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그런 인권 탄압 사례들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현대 IT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자국의 소수 민족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박해하고 이런 부분에 그야말로 중국의 공산당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 CCTV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런 안면 기술, 안면 인식 기술이라고 하죠. 거리를 가면은 뭐 뒷모습을 제외하고 약간의 모습만 보여도 그 기술이 아마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죠. 뭐 중국에서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의 공산당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민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니까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기술을 도입해야 됐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국책 프로젝트로 정해지겠죠. 국책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면은 중국의 많은 스타트업이라든지 IT 관련 기업들이 일종의 고정적인 매출이 보장이 되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니까 기술이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안면 기술 분야라든지 QR코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세계적인 수준에 아마 도달해 있을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뭐 감청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크게 발전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가장 제1 목표라는 것이 결국 중국 인민들을 영속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탄압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니까. 근데 이제 그 기사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공산당들이 자국 내에서 개발해 가지고 실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안정화되는 그런 기술들은 절대 그냥 자국 내에만 두지 않을 것이다. 그 기술을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국가라든지 특히 북한이라든지 인접 국가들에게 수출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술을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해서 외화도 벌지만 체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체제들을 주변 국가들이 도입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중국의 내부의 그런 보안이라든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개발한 IT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절대 자국 내에서만 사용하고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민관리 기술, 통치 기술, 제압 기술, 그 다음에 통제 기술 같은 경우를 외국에 굉장히 활발하게 수출해 가지고 자기들과 비슷한 그런 체제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기후가 아니고 한국에서 QR코드를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하는 그런 저위라든지 의도라든지 목표라는 부분들이, 물론 그 QR코드나 이걸 도입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의 동선이라든지 개인에 관한 그런 정보를 왜 국가가 그렇게 많이 수집해야 되느냐. 각 곳에서 수집한 그런 정보를 통합 조정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을 탄압하거나 제어하거나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도입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신문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각 분야에서 QR코드 도입이 굉장히 속도를 아마 붙여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디로 끌어가려고 하는 건지, 그야말로 중국하고 비슷한 그런 나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선거판에서만 하더라도 법에도 없는 QR코드를 도입해 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공적 조직인데 현행법에도 없는 그런 QR코드를 도입해 가지고 난리법석을 띠는데, 다른 분야에 그렇게 QR코드를 이제 그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뭐 모든 법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헌법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기이한 법들을 통과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혈안이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선거 부정 문제가 한참 거론이 되는데, 사람들은 뭐 선거 부정 문제가 내하고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선거 부정이 밝혀질 수가 없다면은 그 이전과 그 이후는 큰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좀 희망이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그거는 진짜 답답한 문제죠. 좀 깨어있는 그런 국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QR코드 문제를 조금 관심 있게 여러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중국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소위 통제기술의 도입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계속해서 자유로운 쪽으로 가야지 계속해서 그렇게 통제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엊그제 방송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 지금의 비서실장이라든지 양정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니까 중국에 가서 뭐 근무하거나 중국에 가서 공부한 그런 인연들이 많더군요. 중국에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나는 중국에 가서 뭘 배우는지, 그래도 미국에 가서 배우면 뭐 자유, 정의, 평등, 뭐 진보, 혁신 이런 걸 배우겠죠. 그러니까 참 별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체제라는 것이 마치 가랑빛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법들을 바꾸면서 바꿔가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